저는 올해 63세로 마포구 한강변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옥숙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제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는 데까지 20년 넘게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길가의 나무, 계단 아래의 작은 시장 모퉁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끔 만나는 늙은 이웃에 이르기까지 이곳의 모든 것이 익숙하며 거의 합죽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에 익숙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날부터 항상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바쁘고 아이를 돌보지 않고 남편을 돌보고 돌아올 나이가 되면 은퇴할 나이가 된다. 나는 아직도 은퇴 초창기를 기억하며 내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저는 여기서부터 TV처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원에 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점심에 창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식사하기를 기다리고 저녁에 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뉴스를 보고 조용히 잠에 빠져들었죠. 그렇게 하면 만족스러운 줄 알았는데 많은 세월의 고생 끝에 드디어 진정한 가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인생은 제가 상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는 날 저는 매우 기뻤고 지금부터 가족이 한 명 더 있고 이 집은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며느리가 될 줄 알았고 나와 함께 요리를 하고 하루의 사소한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나는 가족 식사가 항상 충분하고 웃음이 있고 서로에게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가 결혼하는 날은 내가 깨달은 날이었고 나는 집의 상속자가 되었다. 차츰 내 아들은 예전처럼 제 시간에 집에 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결혼한 남자들은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아이가 나를 덜 신경 쓴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며느리를 귀찮게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 말실수가 두렵고 걱정스러운 눈빛이 두렵고 같은 지붕에 살고 있지만 공통의 이야기가 없는 두 여성 사이에 답답한 침묵이 두렵다. 나는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가족 식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조용히 청소하고 방에 가서 문을 닫고 바쁜 척했다. 나는 혼자 먹는 법을 배우고 혼자 차를 만들고 스스로 TV를 보고 졸릴 때 스스로 끄는 법을 배운다.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렇게 외로운 할머니가 되었을까요? 저는 민재가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대한 꿈을 충분히 키워왔어요. 아이를 품에 안은 날들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사람으로 키우고 나중에 아이가 결혼하면 노후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으니 행복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굳게 믿었던 적이 있다. 나는 충분한 주말 식사를 꿈꿨고 며느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열심히 김치를 담그고 먹으며 웃었다. 며느리가 생기면 부엌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속삭일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설 연휴를 고대하고 손자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작은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차 있고 할아버지는 차를 끓이고 나는 과일을 차려놓고 아이들은 귤을 싸고 뛰어다닌다. 나는 늙으면 반드시 누리고 자손이 옆에 있고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그러나 결혼식이 끝난 지 석 달도 안 되어 민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내 아내는 따로 나가고 싶어 하고 그녀는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을 꺼려해요. 나는 잠깐 동안 깜짝 놀랐지만 여전히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 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젊은 부부가 따로 공간을 갖는 것도 좋고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기 쉽다고 말했다. 나는 또한 그냥 이사하고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내가 강한 줄 알았다. 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아침까지 뒤척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소외감을 느꼈다. 아무도 나를 아이들의 삶에서 쫓아내지 않았지만 아무도 내가 더 이상 그곳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이사한 날부터 식사는 두 노부모님만 남았고 각 식사는 조용히 계속되었다. 국물이 너무 싱겁다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야식을 찾아 냉장고에서 뛰쳐나오는 민재의 슬리퍼 소리도 없다. 숟가락 젓가락에 바삭바삭한 소리만이 서로 부딪혔을 뿐 듣고도 마음이 아팠다. 나는 가끔 아이에게 전화를 걸지만 매번 그가 하는 말을 듣는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나중에 다시 걸기 전화들은 그냥 잊혀졌다. 내가 문자를 보냈을 때 그는 대충 대답했다. 네, 더 이상 질문도 없고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긴 메시지도 없고 일하러 가는 것도 피곤하지 않나요? 그 느낌은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마치 내가 한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은 점점 더 멀어지고 더 이상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멀어졌다. 작년 내 생일에 나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들이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옛날처럼 앉아서 이야기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그날 민재는 한 문자만 보냈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파트너랑 약속 있어. 다른 날 집에 갈래.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집 근처 빵집에 갔다. 나는 같이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작은 케이크를 선택했다. 나는 집에 가서 스스로 촛불을 켜고 스스로 불을 붙인 다음 혼자서 조용히 불었다. 그때 나는 깊이 이해했다. 알고 보니 아무도 할 필요가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상처받은 말을 할 필요 없이 아무도 등을 돌릴 필요가 없다. 어느 날 텅 빈 집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다. 모든 일이 그렇게 흘러갔고 매일 오래된 영화처럼 반복되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집을 청소하고 시장에 가서 간단한 음식을 사고 요리를 하고 서둘러 식사를 마친다. 오후가 되자 나는 발코니에 앉아 길 아래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모두가 서두르고 모두가 갈 곳이 있다. 그리고 나는 숨막힐 정도로 긴 침묵밖에 없다. 추운 11월 어느 날 오후까지 야채 가방을 들고 장을 보러 갔다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옛 친구 박 씨를 만났다. 우리는 한때 매우 친했지만 모두가 집안일로 바쁘기 때문에 점차 멀어졌다. 박 씨는 오랫동안 나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말했다. 옥석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슬퍼 보여? 더 이상 앉아서 자식을 기다리지 말고 남편이 걱정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 자기밖에 못 챙겨요. 나는 웃으며 응응 그냥 넘어가고 할머니에게 서둘러 인사를 하고 집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 말은 계속 나를 괴롭히고 수년 동안 피한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민재가 대학에 입학한 날 찍은 사진인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우리 부모님은 환하게 웃고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자신의 아이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의 자랑이 될 그날의 행복감을 기억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은 여전히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남편은 바로 거기에 앉았지만 조용히 휴대폰에 얼굴을 묻고 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 아들은 자신의 가족이 있고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쁘고 전화 한 통도 사치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집에 있지만 낯선 사람처럼 소외감을 느낀다. 난생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민재, 엄마나 김씨 부인 아니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고 나를 오랫동안의 환상으로부터 깨웠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살 줄만 알았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재의 어머니 김씨의 아내로 불리는 게 늘 자랑스러웠지만 정작 본인은 잊고 살았다. 그 두 칭호를 제거하면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나인가?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몇 달 동안 슬프고 목적 없이 긴 나날을 조용히 보냈다. 나는 공허한 식사, 아들의 짧은 메시지, 웃음이 가득했던 집의 답답한 침묵을 계속 생각했다. 하지만 슬프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거기에 앉아서 자신을 탓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내가 슬프고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은 내가 조용하고 내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내가 그 실망을 계속 안고 있으면 고통받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이라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센터에 놓인 요가 수업을 신청했어요. 집에 온 첫날은 온몸이 쑤시고 팔다리가 쑤셔서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내 맘이 기뻤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오랜만이다. 나는 베란다에서 야채를 키우는 연습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저는 차 한 잔을 타서 햇볕에 쪼이고 있는 작은 새싹들을 보기 위해 나섰습니다. 나무가 조금 더 자라는 것을 보고 내 마음도 조금 더 기뻤다. 나는 삶이 아들의 메시지를 기다리거나 가족 식사를 충분히 기대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복은 훨씬 더 단순한 것에서 올 수 있다. 나는 과감하게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시도했다. 나는 혼자 카페에 가는데 아무도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남편이나 아이의 입맛에 맞출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종류를 잘 고른다. 나는 가게 한 구석에 앉아 뜨거운 라떼를 먹고 사람들의 흐름을 보는 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주말에 나는 가방을 들고 부산에 갔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 차표를 예매하고 스스로 짐을 꾸리고 자신의 여행 일정을 짰다. 나는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걸으며 얼굴에 부는 짠 짭짤한 바람을 느끼고 귓가에 파도 소리를 들었다. 나는 모래사장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혼자 웃음을 터뜨렸다. 인생, 바다 밖에서는 아무도 내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할 거야.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내가 한탄하는 것을 들을 필요가 없다. 나는 이해하거나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 없다. 저는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이해해요. 외로운 건 무섭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것은 평생을 남을 위해 사는 것이고 늙어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다.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아쉽네요. 내가 이것을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아마도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청춘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적어도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날 수 있었다. 이제부터 나는 내 자신을 먼저 세울 것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알았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가벼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60세가 넘고 나서 혹시 자신의 집에서조차 외롭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익숙했던 공간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지고 내가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만 같은 순간이 있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이야기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신촌에서 처음으로 혼자 노래방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혼자 막걸리를 마시고 혼자 마이크를 찾고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 혼자 피식 웃었던 그날 밤. 조금은 낯설고 어색했지만 처음으로 외로움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혹시 오늘 이야기 괜찮았다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게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꼭 눌러주세요.